안녕하세요.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차 시 수업은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페이지 21쪽에 문제 2번, 3번, 그리고 페이지 22쪽에 문제 몇 번이죠? 7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2차 시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기약 분수를 유한 소수로 바꾸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기약 분수를 유한 소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분모가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갖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2와 5 이외에는 소인수를 가지면 안 되죠. 2거나 5를 소인수로 가지면 유한소수가 되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50분의 11이잖아요. 여기는 이 50분의 11을 유한소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가 하나, 5가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5는 두 개이기 때문에 5와 5가 되잖아요. 그래서 2와 5가 짝지으면 10이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2에 얼마를 곱해주면 100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5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남아있던 2와 5가 만나 10이 되어서 분모가 10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에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도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1과 5가 곱해져서 55가 될 거고요. 100분의 55는 얼마예요? 0.55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볼게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으래요. 문제는 유한소수가 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즉,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지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5분의 9는 이거 자체로 기약분수죠. 그러면 5의 제곱분의 9고요. 분모의 소인수는 5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얘는 당연히 유한소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45분의 11도 기억 분수네요. 그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요. 분자 11 그대로 써주시면 얘는 3이 있어요. 3은 존재하면 안 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80분의 28을 해볼 건데요. 80분의 28은 기약분수가 아니네요. 먼저 약분부터 할게요. 그러면 20분의 7 이렇게 4로 약분을 해줬어요. 그럼 20분의 7을 다시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7이 되는데요.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되니까 2하고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감사하게도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기약분수가 아니에요. 꼭 뭘 만들어 줘야죠? 기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7 약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도 약분이 되죠. 그러면 분모에 3 하나 남고요. 분자는 전부 다 지워지네요. 그런데 우리 분모에 3이란 숫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3 때문에 될 수가 없어서 유한소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는 건 25분의 9와 80분의 28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와서 문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5분의 x를 유한소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한소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미안해요. 분모의 소인수가 뭐밖에 없어야 돼요? 2 또는 5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기하분수일 때죠. 기하일 때예요. 자, 그럴 때 x, 분자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라고 조건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는 2하고 5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분모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3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불필요한 존재죠. 그러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수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분을 이용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바로 x가, 여기 있는 x가 3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라는 거죠. 자, 순서는 분모의 3의 x제곱이 3의 제곱이 불필요하네? 그럼 없애고 싶어. 근데 분수꼴에서 없애는 방법은 약분밖에 없어. 그래서 분자인 x가 3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럼 x가 3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x는 3의 제곱에 어떤 숫자가 곱해진 형태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의 제곱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3의 제곱의 배수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4는 2의 배수죠. 그리고 9는 3의 배수예요. 그리고 뭐 18은 9 또는 3의 배수죠. 물론 다른 수의 배수이기도 해요. 뭐 18은 6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2의 배수이기도 해요. 뭐 다 적자고 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왜 다른 건 안 적어요 할 수 있으니까 뭐 적으려고 하면 끝도 없죠. 2 또는 6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18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x가 3의 제곱 곱하기 네모라는 소리는 바로 3의 제곱인 9의 배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x는 3의 제곱에 무언가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의 제곱의 배수, 또 어떻게 생각하면 3의 배수이기도 해요. 근데 3의 제곱을 모두 없애야 하기 때문에 9의 배수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x는 9의 배수죠. 그럼 9도 되고요. 18도 되고요. 27도 되고요. 9의 배수들을 대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여야 한다. 라는 문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9의 배수 중에 두 자리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바로 뭘까요? 바로 99가 되죠. 즉, 여기 네모 칸에 얼마가 들어올 때예요? 바로 11이 들어올 때 최대 두 자릿수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선생님이 수정을 해서요. 만약에 한 자리 자연수여야 돼요. 한 자리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문제였다면 답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9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여기서 다 풀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조건을 변형을 해보세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선생님은 가장 큰 한 자리 자연수로 바꿔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까지는 분수 형태를 유한소수로 표현을 해봤다면 오늘은 순환소수로 나타내 볼 건데요. 교과서에 든 예를 우리 옆에 빈 공간에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7분의 1을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7분의 1을 이제 소수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분자 2를 얼마로 나누어줘야 돼요? 7로 나누어줘야 해요. 그럼 0점 여기에 0이 생기죠. 그럼 한 번 들어가네요. 7이에요.
3이 생기고요. 0이 생겼어요. 4번 들어가겠네요. 20이 됐고요. 2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6이 되고 0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들어갈까요? 8, 7, 56이니까 8번 들어갔어요. 40이 됐고요. 5번 들어갔어요. 35가 됐고요. 50이 됐어요. 좀 올릴게요. 자, 그럼 50에는 9번 들어가겠네요. 49고요. 10이에요. 한 번 들어가고요. 7이에요. 뭔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봤더니 나눗셈에서 1이었어요. 근데 0을 하나 만들어서 7을 빼서 3이 됐고요. 또 0을 붙이고 28을 뺐더니 2가 남아서 또 0 하나를 붙였어요. 계속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4가 빼지면서 6이 남았고요. 그리고 0을 하나 붙여서 또 나눗셈을 했더니 이번엔 4가 남았어요. 그리고 0 하나를 붙여서 나눗셈을 진행했더니 5가 남았고요. 또 거기서 나눗셈을 진행했더니 1이 남았어요. 그리고 10에서 7 빼면 3이 남죠. 그럼 남는 수들의 규칙성을 봤더니 1, 3, 2, 6, 4, 5, 1, 3, 2, 6, 4, 5가 어때요? 반복되겠는 느낌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어때요? 결과적으로 같은 수가 나오게 되었다는 건 나눗셈에서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7분의 1은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7분의 1은 나눗셈을 기본으로 써보면요. 0.1428 5, 9, 1, 4,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제 배운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1, 4, 2, 8, 5, 9라는 여기 있는 숫자가 반복되어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요? 순환 마디라고 하고요. 이렇게 6개의 순환 마디를 갖는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쓰죠? 0.14, 28, 5, 9, 1 위에 시작점, 9 위에 끝나는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7분의 1은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7을 잘 보았더니 분모의 7은요. 분모가 2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그죠? 소인수가 2도 아니고요. 5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분모가 2나 5를 갖지 않는 2하고 5를 전부 다 안 가져? 그러면 물론 2나 5 이외의 숫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2나 5 이외의 숫자를 갖는 케이스일 때는 이 분수는 소수로 표현하면 무엇이 된다? 순환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방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요. 그럴 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예요. 3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면 이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요. 우리 어제 수의 범위 선생님 한번 정리해 줬어요. 저번에 자연수를 확장해서 정수가 됐고요. 정수를 확장해서 분수 형태 유리수까지 우린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유리수들은요. 분명히 유한소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순환소수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고요. 순환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숫자를 가질 때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소수는 이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 그럼 순환소수는 유리수였잖아요. 그럼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학년에 배울 또 다른 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가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수학이 더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22분의 5하고요. 50분의 9 중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거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찾고 순한 소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2분의 5부터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물론 기하분수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22분의 5는 기하분수고요. 2 곱하기 11분의 5죠. 자, 11이라는 2 또는 5 이외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순환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50분의 9는요. 얘도 해봤더니 딱 봐도 기하분수죠.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9고요. 얘는 2하고 5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유한 소수죠. 그럼 우리가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순환소수가 되는 건 22분의 5고요. 순환소수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22분의 5를 나누어 주셔야 되죠. 지금부터는 열심히 산수를 하셔야 합니다. 22분의 5는 0점, 50에 생기죠? 2개 들어가네요. 44, 6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또 2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16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옆에 연습장에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7번? 그럼 154인가요? 그럼 60 이렇게 되죠. 여기 6이 있었는데 또 6이 나왔어요. 같은 수가 반복되면 순환이 되죠? 그럼 얘는 0.27 뒤에 또 2가 올 것 같고요. 7이 올 것 같네요.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소수로 표현을 하면 0.2, 27, 27, 27이니까 2 위에 점, 7 위에 점이고요. 첫 번째 2는 순환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 4번을 볼게요. 여러분 문제 4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분수 중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고르라고 했어요. 즉 순환소수로 나타내지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순환소수를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소인수 분해 해야 돼요. 무엇의 소인수 분해죠? 분모의 소인수 분해예요. 자, 그러면 9분의 5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분의 5는 3의 제곱분의 5죠? 그럼 분모에 2와 5 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됩니다. 20분의 13 기하분수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3이죠. 2하고 5 이외에 다른 수가 없어요. 순환소수가 될 수 없고 유한소수겠네요. 자, 55분의 8 합시다. 55분의 8을 해보면 얘는 기하분수죠? 그럼 5 곱하기 11분의 8이고요. 2와 5 이외의 숫자가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순환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88분의 22. 부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대신 기약분수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꼭 기약분수 만드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고요. 2를 가지고 있죠. 2와 5 이외에 다른 숫자 없죠. 그렇다는 건 얘도 유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는요. 이렇게 두 개, 9분의 5와 55분의 8이 순환소수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 순환소수의 값을 구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요. 9분의 5는 0.5 땡 이렇게 되고요. 55분의 8은요. 마이너스 0.1 4, 5에서 4하고 5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5를 9로 나누어 주면 되시고요. 그리고 55분의 8은 8을 55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꼭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건 꼭 좀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는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간식 하나씩 줄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거나 순환소수로 되고요.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고요. 순환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숫자가 있을 때입니다. 요것 좀 꼭 조금 기억하시고 문제에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